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먼저 그 엑셀 데이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2018년도 서울시 아파트 전세 매매 월세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실거래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소재지를 보시면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 군구, 행정읍면동의 띄어쓰기 단위로 일단 구분을 해서 자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구가 되겠죠. 구별로 매매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매매 건수를, 거래 건수를 계산을 해보랍니다. 자, 그래서 매매, 월세, 전세 거의 몇 건의 거래가 많은지를 매매가 많은 지역수부터 해보라는 애요. 총 합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하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서 필요한 C군구로 이제 데이터 열을 행을 가져오는데 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자치구를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C군구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 형식이 약간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 세 단계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뭐 텍스트 나누기를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동까지만 있으니까 필드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요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나누기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 나누는 구역이 너비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백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나누게 되면 쉽게 그 구역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칸을 더 삽입을 한 다음에 열이죠. 두 열을 삽입을 한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광역시가 되는 거죠. 헤드 값을 좀 바꿔주면 광역시, 그 다음에 자치구, 지구, 여기가 행정동이겠죠. 정동,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그 값들이 이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피벗 분석에 가서 세로 고침, 데이터 범위를 자시 지정해 주시거나 세로 고침해서 범위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필드 항목에 이제 새로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 동별로 데이터들이 있는 걸 확인할 겁니다. 자, 근데 서울시만 있으니까 뭐 서울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치구별로 거래 건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거래 건수를 세라고 그랬는데 전세, 월세, 값들을 세라고 그랬어요. 거래 건수. 그런데 표에서 데이터를 셀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데이터인데 요 한 줄이 하나의 레코드가 한 번의 거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만 세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데이터를 잘 보니까 여기 전월세 구분이라고 보니까 여기에 매매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구분되어 있네요. 그럼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월세는 월세만 세고 전세는 전세만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전월세 구분이 어디 있냐 라고 봤더니 여기 구분이 있네. 그걸 열에다가 넣어볼까? 그럼 여기 각각 구별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을 열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을 뭘로 세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레코드 값이니까 여기 있는 필드 항목들을 개수를 세시면 될 거예요. 비어있지 않은. 그래서 금액을 세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시의 개수를 한번 다 세어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매매 건수와 거래 월세 그리고 전세 건수가 나오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총 합계는
디자인에서 뭐 없애서 안 보이게 해주시거나 하시면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건수는 얼마이냐, 거래 건수를, 여기 소수점 자리가 좀 불편하시면 쉼표가 있는 자릿수로 표현을 하시면 쉽게 그 값들을 표시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보고 싶다 했으니까 정렬을 통해서 가장 높은 애들, 노원구가 처음에 오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로 가서 그림 서식으로 좀 붙여 놓을게요. 이게 편집이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노원구가 맨 처음에 오는 거래 건수별, 항목들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에는 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똑같은데 자치 구별로 할 때 거래 금액을 평균, 보증, 월세들의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게 구분이 아니라 이걸 금액으로 이제 넣고 싶은 거죠.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를 넣고 싶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건 없는데 여기 보면 거래 금액이 나오는데 개수로 되어 있죠. 이 개수를 우리는 이제 평균 값으로 바꾸고 싶을 거니까 이 평균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더니 데이터가 에러가 나네요. 이거 왜 그럴까 라고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지금 숫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데이터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예요. 텍스트 글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시면 이상하게 공백도 좀 처리되어 있고요. 스페이스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여기는 사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숫자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뜨면 녹색 버튼이 뜨면 숫자로 변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에러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쉽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시면 이 숫자로 바뀝니다. 이 표현이 좀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처럼 보이는 텍스트 글자에다가 숫자 1을 곱하기를 하면 숫자를 곱하니까 얘 숫자로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얘가 숫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 1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제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 셀이 좀 비워져 있죠. 필요한 곳에 선택 붙여넣기 중에 이 곱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좀 처리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빈 공간에는 제가 임의로 곱하기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빈 공간이랑 0은 나중에 계산할 때 다르게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평균 낼 때 얘는 빼고 계산하는데 얘는 그 카운트를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빈 공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전체 선택,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선택넣기 옵션에 곱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데이터 값들이 이제 숫자 값으로 변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다시 분석해서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되면서 이제 이 값이 이제 평균 값으로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평균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서야 평균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많은 것들을 한번 정렬해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거래 금액이 가장 평균 거래 금액이 큰 곳, 역시 강남이 거래 금액이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제일 높은 건 서초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제일 높은 곳은 강남이네요. 근데 이게 평균인데 소수점 자리가 없어서 아마 여기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날 텐데 자릿수를 조금만 늘려 볼게요.
여기 5,000원, 4,000 얼마지? 네,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강남이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구별을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각각 어느 지역이 비싸고 싼지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림으로 또 붙여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림으로 붙여 넣는 이유는 얘가 편집을 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크기 조절, 편집이 아니라 크기 조절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서울시 동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각 동들의 거래 빈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네요. 그래서 100건 이하 되는 동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500개 이상이 되는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 각각 요 기준이 되는 값들에 따라서 동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데이터는 2018년도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매매를, 여기 매매죠. 매매가 있었던 레코드 개수는 몇 개이냐, 거래는 몇 개이냐, 718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죠.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다 지우시고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동별로 개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코드 개수라고 그랬죠. 한 줄씩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채워져 있는 값들 중에 개수를 세시면 아마 요게 레코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값들을 정렬을 해서 보면 어떤 거는 상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8,939건이나 거래가 있었네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잘 이해하셨으면 이 데이터 안에는 전체 레코드 수를 셌을 때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매매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매매니까 여기 있는 전월세 구분해서 필요한 필터만 하시는 거죠. 그럼 매매만 개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정렬을 하니까 역시 상계동에 아까 8,000개가 아니라 3,243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네요.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동별로 거래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100건 정도 되는 지역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200건 되는 지역이 몇 개인지, 이런 건 이제 세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으로 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걸 조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피벗 테이블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텍스트 값으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만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테이블을 다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의 필드가 있는 피벗 테이블이 된 거죠. 원래대로 하면 동별 몇 개입니다. 요 값이 나오는데 요걸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개수를 행으로 먼저 넣고요. 동을 값으로 넣어서 한 개인 지역은 몇 개 동,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건 있었던 거래가 9개 동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 숫자 값들을. 그러면 한 건에서 뭐 25건 사이에 있는 동들은 몇 개일까? 자, 그룹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분석이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 혹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 시키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이 이제 숫자니까 숫자 그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그룹은 단위별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 500이었나요? 600이었나요? 네, 500 이상이니까 500이면 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최고 500까지 하고 싶은데 그 단위를 100단위로 묶어줄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 표에 맞게 여기 있는 결과값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에다가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원래 값 구성되어 있는 표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거 아닌가요? 요 위에서 제가 다른 내용이네요. 자, 세 번째 자치 매매 값을 거래 건수와 평균 거래 금액과 합계 금액으로 표시를 하래요. 자, 봅시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자, 이건 다시 원래 피벗으로 돌아가서 원위치 할게요. 자, 자치 구별로 거래 건수를 계산을 하랍니다. 당연히 매매겠죠. 매매. 그러면 데이터 중에 매매만 골라낼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건수 중에 거래가 있는 금액 합계죠. 아까 숫자 값으로 다 바꿨죠. 그 다음에 거래에 있는 합계 금액. 그래서 하나는 평균 거래가가 보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는 전체 금액의 뭐였더라? 합계 금액의 열 합계 비율. 전체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자, 그래서 표시 형식을 열 비율로 계산을 해달라네요. 그러면 정렬 기준이 있을까? 아이고, 여기 따로 정렬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금액이 비율이니까 금액이 높은 애들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평균 금액,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이 높은 금액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숫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리를 좀 맞춰주면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게 있네요. 평균 그 거래 금액이 강남 송파가 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비율로 하면 서초보다는 송파가 전체 금액이 많네요. 아무래도 거래 건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죠. 제가 그림으로 붙여넣는 건 요 크기 조절이 쉬워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색깔 표시는 없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계약 월이네요. 계약 월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월세, 전세의 계열을 거래 건수별로 월별 꺾은선을 계산을 하래요. 가로축으로 3개의 계열, 그러니까 매매, 월세, 전세가 표시되도록 하고 세로축에 꺾은선이 되도록 하랍니다. 한번 해보죠. 2018년 월별 3개 데이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했던 데이터 넣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각 구분되는 데이터를 전세 월세를 개수를 세고 싶었던 거죠. 개수를 세고 싶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세고 싶었냐면 월별로 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계약 연 월이 있고 계약 일이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잘 보시면 데이터 특징이 2018 요 같은 경우 좀 확대해 볼까요? 2018년 9월 6일 날 계약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일은 아니고 월별이니까 여기 있는 값을 월별로 계산하면 되는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데이터의 타입이 월까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12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열로 나누셔도 되고 근데 저는 굳이 안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12개월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피벗 테이블을 그리면 피벗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행과
열의 값이 세로축과 가로축의 값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모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열과 행을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숫자의 값도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금액과 구분이 되는 표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와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올바른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